안녕하세요, 김줄스예요. 지금 가물치연못에는 장마가 한창입니다. 어제부터 저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. 수련꽃은 비가 와도 만발, 엔사타 아이리스의 꽃도 만발.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물고기들은 들어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온도도 낮고 먹이도 없고 하니까 헤엄칠 동기 자체가 별로 없는 듯해요. 그 전에 오늘은 연못에 들어갈 새 식구들이 도착을 했는데요. 한번 볼까요? 이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? 안 보이죠? 자, 측면에서 보면 요 녀석들인데요. 따기가 관심이 더 많네요. 수족관에서 분양을 하는 시클리트 열대어 같기도 하고, 근데 이렇게 봐서는 아무래도 잘 모르겠죠? 어이! 방금 도착한 요 녀석들 통에다가 넣고 자세하게 한번 보면 짜자잔!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감성돔입니다. 아니, 감성돔은 회쳐먹는 그 감성돔? 요 녀석들 바다에 사는 거 아니었나요? 그 감성돔은 맞는데요. 바다에 사는 건 아닙니다. 이 녀석들은 오늘 연못에 들어갈 거예요. 연못은 당연히 민물인데 이 녀석들이 살 수 있을까요? 조그만 게 성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면서 다른 녀석 눈을 빼먹은 듯. 귀엽게 생긴 것들이 살벌하죠. 게다가 성격도 좋지 않아가지고 봉투 안에서 난리를 쳤는지 한 녀석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이거 그대로 넣으면 다른 녀석들한테 바로 먹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으로 데려와서 산소를 좀 틀어주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연못에서 살 수 있을까요? 감성돔은 다른 돔들과는 다르게 기수역에서 서식을 합니다. 이 기수역이라고 하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.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담수 내성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적응을 시키면 완전 담수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악어 키울 때 농어 같이 키웠던 거 기억하시죠? 그때 키웠던 농어가 담수 적응이 됐던 녀석이고, 여기 보시는 요 감성돔들도 담수 적응이 된 녀석들이에요. 자, 그러면 연못에 감성돔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? 비가 와서 그런지 뭐 크게 다른 건 없네요. 확실히 평상시보단 좀 어두컴컴하고요. 비가 온다고 해서 막 특이한 점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. 아,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, 예전에 비단잉어 많을 때는 쟤만 있으면 나머지 비단잉어 다 있는 거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5년 만에 쟤만 남았네요. 참. 어이, 고사이 비가 더 옵니다. 이거 빨리 해야겠는데요? 어이, 저기 오늘 알비노 가물치가 또 나와 있네요. 운수가 좀 좋으려나? 오늘 가물치 연못에는 요 녀석들이 다 들어가진 않고요. 딱 3마리만 들어갈 겁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녀석 잘 가라. 그리고 두 번째, 조그만 것들이 힘이 무지 세요. 자, 세 번째까지. 방금 녀석 3마리가 들어간 이 앞에는 이렇게 수초가 만발해 있습니다. 그리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민물고기들이 가득하고요. 아직 작은 감성돔이 몸을 숨기고 새우 같은 걸 잡아먹기에 딱 좋은 곳이죠. 물속에서 보면 요렇습니다. 어이, 뭐야? 개구리 하나가 쑥 지나가요? 그리고 떨어지는 감성돔.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클리트인 줄 알겠는데요. 저 조그맣고 귀여운 게 나중에 그 맛있는 감성돔이 된다니. 그리고 한 마리가 또 들어갑니다. 2마리째. 예전에 들어갔던 꺽지가 딱 이만할 때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별 문제 없이 요즘도 가끔 보이는 걸 보면 요 녀석들도 적응을 잘 할 겁니다. 오, 왔다 갔다 하면서 연못을 익히고 있어요.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죠?
한 녀석은 딴 데로 갔나 본데요? 여기 뒤에 있었네요. 두 마리. 감성돔은 성장이 엄청 느려서 양식장에서도 한 2, 3년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가물치연못은 야생이라 이 녀석들 성장이 더 느릴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워낙 포악하고 뭐든 잘 먹는 녀석들이라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듯해요. 자, 비가 더 오기 전에 저도 나머지 녀석들을 빨리 물에 넣어야 되는데요. 그렇게 논으로 달려왔습니다. 생각도 못 하셨죠? 며칠 새 벼가 더 자랐네요. 이제는 빼곡해서 안쪽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. 와, 그 와중에 안개가 코앞까지 내려왔는데요. 안개가 멋있다면 구독 한 번씩. 아니, 잉어를 찾아야죠. 오오오. 발자국 소리에 놀란 잉어들이 한 마리씩 도망갑니다. 저기 붉은 녀석. 둔벙 안에 있는 녀석들은 여기저기 형태가 보이긴 하는데 물이 흐려가지고. 근데 이 녀석들 이미 감성돔보다는 훨씬 큽니다. 그래서 성격이 포악한 감성돔이지만 기존에 있는 비단잉어들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오히려 얘네들이 패고 다닐 수도. 저기 큰 애는 아까 전부터 계속 누워있는데 연못에는 포식자가 많아가지고 포식자가 그나마 없는 둔벙에다가 넣어줄 예정입니다. 이 녀석들 다른 녀석들 눈도 먹는 애들이라 먹이는 잡식으로 입에 들어오는 건 아무거나 다 먹고요. 지금 크기에는 물벼룩도 먹기 때문에 물벼룩이 가득한 논에서 키우면 빨리 클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감성돔의 양식은 이렇게 민물에서 하진 않고 바닷가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. 제가 지금 논에 이 녀석들을 넣어보는 건 얘들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. 잘 적응만 한다면 사료도 먹는 크기이기 때문에 비단잉어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. 얘들은 힘이 정말 좋아요. 들어가자마자 바로 벼 아래에 몸을 은신하고 있는 녀석. 몸의 색깔이 진해서 비단잉어들처럼 나중에 발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물고기 잡을 때나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총 8마리가 들어갔어요. 성장이 느린 걸로 악명이 높은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 잡을 때는 과연 얼마나 커져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가물치연못에는 3마리, 은별 둔벙에는 8마리가 들어갔습니다. 힘이 미약한데 과연 창대하게 끝날 수 있을지. 저희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확인해보면 굳이 비단잉어를 키우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잉어는 그냥 대표 어종 중에 하나일 뿐이고 민물고기들의 생태는 생각보다 비슷해서 잉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웬만한 물고기는 다 살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막 모도 되고 모도 된다 해보시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판매처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것까지 알려주는 사람은 보통 사기꾼입니다. 그것까지 알려줄 거면 자기가 하지 뭐하러 이거 알려주고 있겠어요. 요즘 농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키우기만 하면 다 팔아주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요. 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로써 오늘 둔벙에는 또 한 종의 어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은별 둔벙의 물고기들이 언제 이렇게 사료를 받아먹게 될까요?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. 지금 가물치연못에는 블루베리가 맛있게 익고 있는데요. 줄스클럽에서는 청정 철원에서 재배가 된 유기농 블루베리를 판매 중입니다. 할인 쿠폰까지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유기농이라 그냥 받자마자 드셔도 됩니다. 이맘때만 나오는 생 블루베리. 자세한 내용은 줄스클럽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.